요거 모의고사 전체 정리는 안 할 거고 현생이랑도 겹치면서 좀 어려운 문제, 그치? 좀 시험에 그래도 나올 만한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요거를 정리할 겁니다. 다 받았지? 자기 시험 범위 그냥 텍스트 있는 거. 자, 보자. 자, 우리 21번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가 존중적인 그런 뭐 교실을 만들려면은 자, 일단 이 단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acceptance 수용이 필요하대. 어떤 수용? 모든 생각과 정답에 대한 수용. 근데 이게 뭐랑 상관없이 어떤 명백한 오류랑 상관없이 분명히 이 새끼가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다 받아들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 글에서 그랬지. 모든 걸 일단 다 받아들여주라고. 그치? 너무 중요해요. 아, 너희들은 표시 안 해도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논의를 했을 때, 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뒷내용이 어때야 돼? 이거랑 안 맞아야 되겠지. 그치? 모든 생각 수용 안 하고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제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그치? 요런 표현 같은 거, 뭐 이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제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을 in place 요거 가지고 expectation이 뭘 뜻하는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 기대감이 뭐야? 아,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 기대감이 자리를 못 잡았을 때 수학적 논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기대감은 뭐? 내가 모든 생각을 오류랑 상관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준다. 그 수용의 생각. 요 기대감. 똑같은 말이야. 이것도 다 수용한다는 기대감이거든. 그지? 근데 모든 걸 수용을 안 하겠다 이러면은 뭐 논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기억해야 되겠지. 뭐야. 잘못된 것도 지금 5개념, 잘못된 정답은 5개념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5개념을 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unless 이렇게 부정 가정한 거, 부정으로 가정한 거 너무 중요해. 만약에 이 생각들이 지금 가장 최앞으로, 최전선으로 그치? 가져와지도록 허락받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얘네 생각을. 그 개념부터 바로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가정 문장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더 해석해봐. 요거. 이 생각. 자, 얘네들의 5개념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거든. 이거를 우리 수업에 제일 앞으로 가져와지도록 허락되지 않으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애들은 뭐 안전하게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운 애들이거든. 안전한 환경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이 안전한 환경. 진짜 뭐 갑자기 총 안 날라오고 진짜 안전한 거야? 아니지. 마음껏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야, 여기서.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하는 환경이야. 그지? 걔네들은 막 위험 감수도 해요. 막 공유하는 거, 뭐 정답도 아닌데 올바르지 않은 정답을 막 친구들이랑 같이 수학적으로 막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할 때 특히나 이제 비하 발언 없이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치? 교육자로서 이제 모델링 보여줄 때는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without giving, 주는 거 없이,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표현 없이 해야 돼. 특히나 어떤 거? 이 정답에 동의나 부동의를 나타내는 것 없이. 그러니까 동의도 나타내면 안 되고 부동의도 나타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거가 뭐? 비하 발언 없이. 그러면 동의도 안 하고 부동의도 안 하려면 뭐 해야 돼? 선생님은 블랭크 페이스 연습해야 되겠지. 여기 무슨 표정이다? 아무것도 없는 포커 페이스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요거까지도 해야 된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는 또 왜 나왔어? 아니, 학생들이 look to teachers as source of correct answer. 이거 좋은 뜻이었어, 나쁜 뜻이었어? 학생들이 의존합니다. 선생님에게 의존해요. 올바른 정답의 근원으로서. 정답을 찾으려고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애들한테 안전한 환경만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바꾸게 돼. 그 지식의 근원을 누구로? 학생으로. 지식의 근원을 자기한테 찾는단 말이야, 애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찾는 게 아니라. 오케이? 모함으로써 준비시켜줌으로써 그들을 뭐 할 수 있게 자기 생각을 좀 지켜낼 수 있게 뭐 뒤에 숨어있는 그 정답 뒤에 숨어있는 해결책 뒤에 숨어있는 자기 생각을 좀 옹호할 수 있게 이제
여기서의 defend는 방어하다라고 하지 말고 약간 지켜내다 정도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이거 한번 해석해봐. 자, 이렇게 보였고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받아들여주라 이거야. 받아들여, 수용해주라, acceptance. 그럼 이런 기대감, 다 받아들여준다는 기대감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 그치? 특히나 얘들아, 이건 잘못된 개념에서 나온 거라서 만약에라도 이 생각이 앞으로 가져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가져와라 이 말이고. 그래서 앞으로 갖고 와서 안전한 환경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한 환경. 도대체 안전한 환경이 뭔데? 다 받아들여주는 환경이지. 그치? 요런 데 있는 애들은 막 뭐 기꺼이 위험 감수도 하고 뭐 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보여줄 땐 특히나 요것도 해야 됩니다. 비하 발언 없이 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동의나 부동의에 대한 표현 없이 해야 돼. 그치? 이런 거는 됐고. 그러다 보면은 전에 애들은 선생님한테 지식 근원을, 정답의 근원을 찾아가다가 이제 스스로 뭐 하게 돼요? 바꾸게 돼. 그 지식 근원을 학생한테 좀 변환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 두 가지예요. 수용을 해주면 애들이 뭐 하더라? 그 지식의 근원을 자기한테서 찾더라. 요 두 가지의 키워드 포인트. 요거 지금 다시 한 번 더 봐. 수용 그리고 지식의 근원. 특히나 보면 지식의 근원.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 그치? 자, 좀 넘어가서 24번 보기를 한번 보자. 24번 문제를. 야, 요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이제 맨 앞에가 주제문이었을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맨 앞에 주제문을 여러분들 한번 지금 잠깐 한번 해석하세요. 여기서 해석할 때 얘들아 데이 같은 거 있지? 요거 받아주면서 해석해라. 요 댐도 어차피 다 방이야 방. 다 룸스야. 자, 여기 보면요. 방은 각자만의 자신만의 소리가 따로 있대. 이게 왜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방에서 전달되는 소리 경로가 있지. 그치?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제에서는 그 방이 특성을 부과하니까 어디에다가? 오디오 신호에다가 청각적 신호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이 자기의 특성을 소리한테 전달하는 거야. 부과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소리냐? 뭐 그 방 속에 포함된 소리한테. 지금도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전달되는 이 경로 속에 지금 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만 들리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의 방의 특성을 부과해서 자신만의 소리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자신만의 특성을 부과해서 자신만의 소리가 있다. 자, 그랬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여기서 상기를 해보자. 이것은 실제로 리마크able 눈에 띄대. 뭐 소리 같은 거, 음악 같은 소리. 헤드폰에서 나온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얘들아, 헤드폰에서 나온 소리는 어때? 결론? 똑같아. 왜? 방이라는 게 지금 특성을 부과할 기회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방이 지금 소리 경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죠. 방이 소리 경로의 일부가 아니다. 그치? 소리가 지금 전달되는 경로. 헤드폰에서 내 귀까지 들어오는 이 경로에 방은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직접 때려박거든. 그지? 그래서 방이 나한테, 아, 이거 왜 자꾸 올라가? 방이 나한테, 그러니까 소리한테 이 특성을 부과할 기회조차 없었단 말이야. 알겠지? 자, 하지만 지금 음악 같은 게 라우드 스피커에서 나온 그 소리는 다르죠. 그지? 모든 방마다 달라. 그러니까 모든 방이 어떤 방인데 이 소리 뭐야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방이 다 야기시키지 너한테 듣게
다 다른 소리를 듣게 만들지. 이건 또 엄청나게 다르기도 해요. 왜 그런 거야? 왜 방마다 지금 소리가 다른 거야? 왜냐? 방은 이제 뭐가 됐으니까. 소리 경로의 일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에서 끝났을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방이 소리 경로의 일부가 되었다. 이 말 자체는 일단 알아야 돼. 그렇다는 건 뭐야? 뭐 소리의 출처 근원에서 나한테 오기까지 방을 통해서 왔다. 근데 방을 통해서 왔다는 게 왜 중요한 거야? 방은 아까 뭐 하고 있었어? 맨 위에서. 자신만의 특성을 소리에 부과하고 있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방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는 즉 방이 자신의 특성을 그 방만의 특성을 소리에게 부과했다. 그지? 라는 얘기죠, 요 말이. 그래서 요 말을 서로 말장난을 하면서 좀 바꿀 수 있으면 되겠다. 소리 경로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얘들아. 이런 또한 같은 거 나오면 선생님 순서 문제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또한 하고 나온 소재는 뭐니? 항상 또한 하면 소재를 구분해봐. 이번엔 같은 방 안에서요. 방끼리 구분한 게 아니라 진짜 한 방 안에서 스피커가 또 다르게 들려요. 근데 왜 다르게 들려?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방만의 특성에서도 어떻다는 거야? 요렇게 오면 또 요런 소리, 저렇게 오면 요런 소리. 그지? 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소리에 부과하는 이 특성은 소리 부과 특성이라고 치면은 방만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 방 안의 위치의 특성일 수도 있죠. 방 안에서 요 구석에 놨냐, 가운데에 놨냐, 이렇게 놨냐. 이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로 네가 이 악기를 녹음할 때 네가 마이크로폰에서 받는 소리가 또 달라요. 그치? 모든 방에서. 그리고 기록된 소리가 또 다르게 들려요. 뭐 할 때? 이 마이크로폰이 움직일 때. 악기나 마이크로폰이 움직일 때. 즉, 이것도 뭐야? 이거는 마찬가지인 이유, 보여? 방 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지만. 이렇게? 근데 선생님 왜 마찬가지죠? 어차피 같은 말 아닙니까? 요건 스피커고 요거는 이제 소리를 내는 다른 악기나 마이크로폰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방 안에서의 위치의 특성이 다른데 일단 스피커를 위치를 다르게 하면 다른 소리가 나죠. 다른 거면 다르게 나는데 마찬가지로 뭐 마이크나 아니면은 악기 같은 거 요것도 위치 다르면 다르게 소리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논리를 마찬가지로 연결시킨 거지. 지금 요 논리는 또한이라고 연결시킨 거고. 그래서 니네들이 이 질문이 끝났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또 각 방마다 다른 소리가 있다. 각자만의 소리가 있다. 지만의 특성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그 주제문을 알고 그리고 방이 소리 경로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좀 풀이하면서 좀 이제 내가 말 바꾸기 한번 하고 이제 거기다가 소리 부과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방만의 특성도 있지만 같은 방 안에서 그래서 그 위치의 특성도 있다. 라는 거를 이제 갔을 때 어떤 연결사를 썼는지 기억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올소를 썼거든. 그리고 스피커마다 그러면 다르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그치? 비슷하게 스피커 말고 다른 위치에 놔도 또 다르게 들려요. 그치? 그러니까 요 연결사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주제, 그리고 말풀이, 그리고 연결사 두 가지. 위주로 지금 한번 다시 보세요. 니네 걸로. 영상은 잠시 중단해놔야 되겠다. 뚜뚜뚜뚜. 자, 한번 봤지?
자, 얘들아 30번까지 한 다음에 요거 문제, 내용 문제 위주인 거 한번 잠깐 건드려 본 다음에, 같이 건드려 본 다음에. 자, 얘들아 봅시다. 여기 뭐가 나왔어? 이번에는 그 논문 기반 박사과정 나왔지. 얘들아, 논문 기반 박사과정에서 일단 제일 기억해야 될 거 그냥 먼저 한번 보고 갈게. 야, 이러다 보면 한쪽 분야만 너무 깊게 파잖아. 그럼 뭐가 부족해져? 지식의 폭이 부족해지죠.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 이거는 narrowing the focus 한다. 너무 그 집중을 너무 좁힌다. 그리고 폭이 부족해진다. limit the breadth. 이 두 가지는 지금 너무 크게 보여야 돼. 그냥 이 지문에서. 솔직히 이거 빼고는 나머지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말을 바꿔서 내고 주제에 뭐 다른 단어를 써서 뭐 이렇게 내지 뭐 여기서 나올 만한 거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일단 논문 기반 프로그램 학생들 전형적으로서 상당한 양과 시간을 어디다 써? 지 특정 주제에 연구하는 데 쓴단 말이야. 그러면 딥다이브가 되는 거야. 특정 분야에. 그러면 이거는 허락은 해줘. 뭐 철저한 탐구와 이해는 허락은 해줘. 이것도 장점은 있어. 하지만 이건 뭘 초래해? 당연히 포커스가 너무 좁아져요. 그러면 학생들이 점점 몰입이 돼. 자기 연구에. 그렇게 될 때 시간을 써? 안 써? 안 쓰지. 그러면 뒤에는 어떤 분야 나와야 돼? 자기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 다른 관련된 분야. 그치? 그런 스킬. 특히나 어떤 데에서 자기 직 속에 있는 그 분야 바깥에 있는. 자기 분야가 아닌 자기 분야, 직계 관련된 분야에서 좀 바깥에 있는 관련 분야. 오케이? 아니, 선생님 이거 관련 분야니까 지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깥에 있는 분야라서. 자기 분야의 바깥에 있는 관련 분야라서 시간을 덜 쓴단 말이야. 얘는 완전히 지 분야만 몰빵으로 공부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싱글러 포커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폭이 좁아져요. 지식의 폭이 좁아져. 그래서 나머지 뒤에는 안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그럼 학교에서 폭 넓게 공부를 시키게 해줘야 돼요. 그치? 그래서 뭐 다른 걸 뭐 섞어야 돼요. 컴바인 해야 돼요. 뭐 이 연구를. 뭐 크로스과 학업과 훈련. 특히나 뭐 할 수 있는 거? 서로 이제 전이할 수 있는 기술에서 해. 서로 이렇게 좀 이동시킬 수 있는 거. 아, 이 단어가 하나 있었다, 얘들아. 서로 전이시킨다면서. 이 단어 나왔지. interdisciplinary 무슨 뜻이야? 상호 학문 간에. 지금 학문 간에 넘나들 수 있는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된다. 라고 끝났습니다. 결국 여기서 기억나야 되는 건 그냥 두 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박사과정의 문제점. 현재 박사과정 문제점. 야, 실제로 지금도 그래. 지금 현재 박사과정 밟고 있잖아. 그럼 지분야밖에 안 해요. 그렇지? 실제로 우리 누나도 내가 누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박사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 우리 누나도 박사님인데요. 기상 박사님이거든요. 기상밖에 몰라요. 뭐 나머지는 거의 몰라요. 누나가 이 영상을 보진 않을 거니까 뭐 괜찮겠죠, 욕해도. 완전 그냥 원툴이란 말이야. 그 박사 분야 원툴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박사과정 문제점은 진짜 원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자기의 포커스가, 그치? narrowing the focus edge지. 그치? 그리고 또 뭐도 있어. limit, 제한시킨다고 그랬지. 또 뭐를? 이건 단어만 쓸게. 폭을. 야, 너네 폭이라는 단어 지금 쓸 수 있겠어? breath. 자, 이거 쓰다 보면 또 막 그냥 막 숨 쉬는 숨 같은 거 쉬고 있거든. breath야. breath. 오케이? 드가 있어요. 오케이? 현주야, 이거 breath 알겠어? 이거 무슨 뜻인데? 이거 뭐지? 갑자기 빵인가? bread인가? 빵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스펠링은 똑같긴 하네. 빵같이 보이긴 해요. 이건 폭이죠, 폭! 오케이? 박사과정 요즘 폭이 너무 좁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다양한 걸 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시 스탑을 한 다음에. 자, 31번 얘기고요. 31번 얘기는 일단 정답은 이모션이 나왔었는데, 그래, 감정에 영향 끼치는 건 너무 그랬고. 야, 이거 너무 쉬웠지? 애들이 지금 3살 때쯤이나 결국 끝에 가면 뭐, 이 유치원생 애들도 나오는데, 결국 3살이든 유치원생 애들이든 다 어때? 상상 물체는 상상인 거다. 이건 진짜는 없는 거다. 다 이해하고 있어. 그치? Come to life. 이 물체가, 이거 왜 이러냐, 씨.
come to life, 막 살아서 온다고 하지는 그렇게 상상하지는 않아, 얘들이. 일상생활 물체에서 특히나 이게 더 사실이긴 한데, 막 진짜 빈 박스에다가 연필 있다고 상상한다면 빈 거는 알고 있어. 그치? 그러던 근데 여기까지는 인지를 잘하고 있었지만 감정이 끼면, 그치? 뭐 해요? disrupt, 뭐 한다? 이 이해를 방해한다. 저해한다. 그러니까 방해져 여기 힘들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애들이 알고는 있어. 이게 진짜가 몬스터가 진짜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뭐니 이게. 침대 밑에 몬스터가 있다는 생각. 이게 감정이 결부가 된다는 거거든. 침대 밑에 뭐 괴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충분해요. 애들이 지금 뭐하게? 이 방에서 지금 잠 안 자게, 거절하게, refuse. 방으로 들어가는 걸 거절하게 만들기에도 충분합니다. 이제? 특히나 enough 나왔으니까 여기 충분히 enough to 부분. 요거는 구문이라고 안 봐도 되겠다. 넘어갑시다. 자, 학생들, 그러니까 뭐 연구가 또 그리고 보여줬거든. 애들이 힘든 시간 보내네요? 아니면 쉬운 시간 보내네? 힘든 시간 보내거든? 그럼 뭐가 힘들어야 돼? 감정이 껴야 힘들단 말이야. 뒤에 볼까? 이해를 보여주는 거야, 인과관계에서. 아니, 선생님, 아까 인과관계 애들 잘 보여줬는데요, 그거는. 감정이 낄 거야, 뒤에.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데, 걔네들이 뭐 했을 때? 인척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상상하라고 무서운 걸. 무서운 걸 상상하거나 인척하라고 이 감정이 끼니까 애들이 힘든 시간 보내네. 이거 안 끼면 애들은 힘든 시간 보내지도 않아, 얘들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결부가 돼 있어야 돼. 자, 한 연구에서 유치원생 애들이 이거 똑같아. 얘들도 몬스터 생각하라고 했는데 몬스터 생각하는 거 아예 몬스터는 없어요. 빈 박스는 알고 있어. 모두 다 동의했어. 박스가 엔티하다는 건. 하지만 얘들이 어때? left alone. 이거 미안해. 내 마우스가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 지금 삑삑삑삑 하거든. 근데 지금 마우스 이거밖에 없어. 박스와 함께 혼자 남아있으라고 하면 뭐해? 오오오 하면서 막 두려움을 보여주고 회피를 보여주고 있죠. 그치? 그랬단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 지문에서 너희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 같은 거? 일단 얘들의 주제. 이제부터는 빈칸 문제 이런 대입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주제 뭐였어? 애들의 인지가 뭐 때문에 방해를 받아? 감정 때문에.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치? 이해가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그러면 두려움이 나와야 되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두려움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야. 그냥 몬스터 같은 거. 결국은 감정이 이해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를 봤을 때는요. 아, 선생님 두려운 거, 뭐뭐한 거 다 필요 없어. 감정이 논리 또는 이 사람의 이해력, 인지력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이걸로 주제가 끝나야지 여기서 막 두려움이 뭐 빈박스 나오고 몬스터 나오고 이지랄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예시일 뿐이야, 얘들아. 오케이? 감정이 논리에 인지력에 논리보다는 약간 인지력이 좀 더 좋죠. 그치?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요걸로 기억 한번 주제 정리를 두 가지 키워드로 해서 끝낼 수 있어야 되고 상상과 요거의 인과관계 이해하는 데서 힘든 시간 보낸다는 거 한번 요 문장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힘든 시간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몬스터 같은 거 상상하라고 하니까 힘든 시간인 거거든. 그래서 요거랑 같이 결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도 무서워했고 32번 얘기는 뭐였니 얘들아? 와. 맨 앞에 이거 주어부터가 아주 짜증나는 문장이었어. 주어 한번 지금 해서 5초. 자, 됐나요? 자, 지금 미학적 경험의 확장과 해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학적인 경험을 내가 옛날에 하던 것만 하지 않고 뭔가 더 확장해서 할 건데 어디까지 확장됐다? 일상생활의 미학까지 확장이 됐다. 야, 비록 이게 현재 꼽히고 있는 분야긴 하지만 언제 그랬어? 옛날부터 오랫동안 다 알고 있어 왔던 거였어. 비록 근데 이거는 철학적 이론, 뭐 만연하고 있는 철학적 이론에 의해서는 무시도 당하고 막 격화되기도 했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이론은 뭘 뜻해? 얘는 뭐다? 미학적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얘네들은. 그치? 근데 얘네들한테 그래서 많이 무신 당했어. 얘네들은 막 일상적인 거에서 안 나오고 막 정말 중요한 예술 작품에서 나온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근데 아무튼 일상적으로 나온다는 게 시인한테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그럼 뭐 이 사람들이 이런 시인인데 다 갖다 버리고 이런 일상적인 경험은 또 소설가에 의해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어. 그치? 근데 얘들아 이 다음 왜 노우라고 그랬어? 그래 시인도 많이 인정했고 소설가도 인정했어. 다 미학적 경험은 현승아 집에 가요. 미학적 경험은 그러나 이 사람 거 봐도 되고 저 사람 거 봐도 되지만 이 사람 거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게 가장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는 왜 붙었다? 반전이라서가 붙은 게 아니라 왜? 이거 봐도 되고 저거 봐도 되고 하지만 오케이? 이게 제일 편하니까. 오케이? 좀 강조의 느낌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요 노우는. 그래서 요 노우가 들어가는 문장의 순서 위치 잘 보세요. 그렇지? 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 사람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문장 위치 잡기는 편할 거야. 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어? 빈칸 갖다 버릴게요. 그러니까 예술과 이제 생명, 일상생활과 예술을 분리시켜 놓는 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 주장해놨지. 야, 합쳐놔야 돼, 오히려. 예술이랑 일상이랑 합쳐놔야지, 임마.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의 기반은 어디다 놓겠어? 미학적 경험을. 어디에다가? 당연히 일상생활에 놨겠지. 여기 봐. 이게 일상생활 맞아? 이 사람은 미학적 경험의 기반을 어디에 놨어?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조건, 인간 인생에. 이게 일상생활이거든. 일상생활이라는 말을 아주 그지같이 바꿔놨잖아. 누구나 봐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막 바꿔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 거. 그지? 이게 일상생활 뜻하는 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거. 자, 그러니까 그는 로케이티드 찾은 거야. 미학을 어디서 찾은 게 아니라 여기서 찾은 게 아니라 이거 갖다 버려. 이거는 그럼 뭐가 돼야 돼? 뭔가 다른 막 예술적인 깊이가 있는 막 내면화된 인식, 막 감정 막 다 갖다 버려. 결국 어디서 찾았어? 그냥 물건의 세상. 그리고 자기의 뭐? 티키타카. 물건의 세상과 자기가 서로 들어가는 거, 상호 침투. 내가 야, 너 누나한테 들어와봐. 나도 너한테 들어볼게. 야, 이거 예쁘다. 이지랄 떨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치? 야, 누가 봐도 이 앞에 말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은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interpenetration 같은 것도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interpenetration. 네만 잘 써도 되겠네. 트레이션 쓸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야. 발음 한번 해보면. 자, 그게 너무 중요했고, 그러니까 막 상호침투 이런 말 너무 중요했고,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 야, 미학은 명확하게 되고 강렬하게 된 발달이다. 뭐에? 특성에. 그럼 또 이 특성은 또 뭐여야 되겠어? 결국 일반 생활에서 나온 특성이 좀 더 강해지니까 미학적 경험이 된 거거든. 이것도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왔다는 이 말이 나와야 돼. 보이니?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왔다? 모든 보통의 완전한 경험에서 속해 있는 특성들. 그러니까 내 보통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니까 내 일반 생활에서부터 나온 거겠지. 그걸 무슨 보통의 완전한 경험. 보통의 완전한 경험이든 뭐든 보통의 경험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다 바꿔서 얘기할 거란 말이야. 요즘 선생님들 진짜 지문이랑 똑같이 내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이 요거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 나오면 되겠다. 요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이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지. 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볼게. 방금 얘기했던 거 뭐였어? 애들 뭐야? 인지는 잘 알고 있어. 애들이 상상에 대한 인지, 특히나 이 인지는 상상에 대한 인지야. 그래, 상상일 리가 없겠죠? 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결부되면 이제 못한단 말이야.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지? 혼자 있으라고 하면 어때? 무서워하고 있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자, 이거 무슨 얘기였어? 우리 미학적 경험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일상에 여기서 나온 거다. 요즘 꼽히고 있지만 어떻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근데 특히나 얘만 반대하고 있었어. 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만 무시당하고 지금 격화됐었던 거야. 그럼 얘가 뜻하는 말 일단 요거 공부 한번 되고. 근데 요거 누가 인정했는데? 그래서 일상 경험에서 지금 미학적인 게 나온다는 거. 예쁜 경험이 나온다는 거. 시인들도 알고 있었어. 소설가도 알고 있었어. 그러나 얘를 보는 게 가장 편해. 그래서 얘 책 보니까 얘는 이제 그래. 야, 이거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된다. 반대 주장해놓고. 그럼 기반을 어디다 놨겠어? 당연히 일상. 미학적인 경험을 일상 경험에다 놨겠지. 이게 일상 경험 뜻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된 거다? 여기 물건의 사용과 자기가 상호 침투하는 거. 일상의 경험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얘랑 상호 티키타카 하는 거. 그 일상 경험에서 나왔다. 결국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다? 일상 생활 속에 속해 있는 그 특성이 강화돼서 나온 거다. 걔는 다 일상 경험이야. 지금 여기 지금 두꺼운 것들. 저거 다 일상이야. 일상 경험들. 이라는 거죠. 자, 33번 얘기는 뭐였죠? 인간 타당하게 자기가 우월적인, 도덕적으로 우월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에 기반해서? 이 기반 자체가 틀려야 돼, 이제. 그렇지? 뭐에 기반이냐? 난 소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부족해. 도덕적 뭐가? 에이전트가. 행동 인자가. 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이 난 있는데 너네는 부족해. 이렇게 기반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이 기반이 왜 틀렸어, 얘들아? 결국 우리는 끝에 갔을 때 이랬잖아. 도덕적 스탠다드, 뭐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나랑 꽃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 나랑 저기 지나다니는 멍멍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도덕적 규범에, 도덕적 기준에 같이 있는 애가 아니야. 쟤는 도덕이 아예 바깥에 있는 애야.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이 기반으로 나 우월하다고 치면 안 된대. 뭐? 다른 애가 부족하다고 쳤으니까 사실 다른 애는 없는 애 가지고 지금 야, 넌 좀 부족하네. 너 왜 이렇게 착한 짓을 잘 못하냐? 이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의 기반이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럼 만약이라도 선생님이 여기를 뭐 다른 애가 없다. 다른 애는 도덕적인 행위 뭐 이런 게 없다. 라고 치고 하면은 뭐 이게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없고 난 있고. 그럼 나끼리만 비교할게.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거지. 이제? 요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자, 이 이유가 왜 틀렸냐면요. 일단 지금 도덕적인 기준이 관련돼 있나. 여기서 나와야 되는 말이 도덕적 기준이야. 도덕적 기준이 통용되는 애들끼리 비교하자는 글이거든. 그 도덕적 기준이 관련돼 있는 한 오직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만,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만 의미 있게 지금 말해지는 거야. 뭐 도덕적으로 잘했다, 도덕적으로 못했다. 얘네들끼리만 도덕을 잘했다, 못했다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오직 도덕적 행위자만 판단을 당하는 거지.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다른 애들보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다른 애들은, 지금 질문이 되고 있는 다른 애들은 must be moral agent. 얘네도 다 도덕적 행위자여야 돼. 지금 내가 요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를 하려는 그 질문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도덕적 행위자여야 돼요. 도덕이랑 아무 상관없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은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잘 봐. 기반돼 있습니다. 뭐에 기반돼 있냐? 이건 다 비교적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비교적인 말이 왜 중요하냐? 비교가 되는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 되는 애들끼리는 비교적인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게 된다는 거지. 그지? 비교가 안 되는 애랑 같이 넣었으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 이 비교적인 메리트를 볼 수가 없거든. 그럼 내가 지나가는 멍멍이랑 난 비교적으로 쟤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은 비교적인 메리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적인 메리트가 있냐, 결핍이 있냐, 뭐 걔네들의 뭐 판단내고 있는 애들의 이 메리트나 결핍은 다 도덕적인 것들이고 이건 다 결정되는 거야.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 기준이 다 통용된다 이거지. 그치? 한 존재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지금 우월하다고 판단이 돼. 또 다른 애보다. 그럼 만약에 뭐하면 뭐 만약에 얘네들이 뭐 도덕적 기준 안에서 놀고 있다면 그러니까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이 둘 다한테 기준이 같이 적용되니까 이제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야. 한 놈이 더 낫다, 한 놈이 더 우월하다 아니다. 그치? 그럼 뭐 첫 번째 애가 충족시켰을 때 그것들을 뭐 조금 더 많은 정도로 뭐 다른 애보다 뭐 하고 있어? 비교적인 메리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 뭐 여기서까지 봐도 되죠. 뭐 첫 번째 애가 두 번째 애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 기준을 충족을 잘 시켰다. 근데 정도가 조금 더 라는 건 비교적인 메리트를 보고 있다는 거. 결국 비교 대상 안에서는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죠. within the range.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거 뭐 가정부터 볼게.
만약에 사람이 우월하다고 판단돼 동물보다 식물보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식물이랑 비교할 수가 없거든. 왜냐? 왜 그래? 이 말 너무 중요하지. 얘는 뭐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후자 애들은 뭐 동식물 애들은 이거 바꿔서 얘기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동식물들은 얘네들은 인간이 만든 도덕적 기준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범위 밖에서 비욘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초월해 있기 때문에 초월보다는 약간 그냥 밖에 있기 때문에 얘는 아예 범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요 말을 외우는 게 아닌 결국 얘는 우리 도덕 기준 안 통하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도덕적 행위자 아니니까 도덕적 기준 안 통하는 애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기억해야 하는 거 도덕적 기준. 그치? 이게 통하는 이 범위 내에 있는 애들끼리만 비교하는 거다. 그 범위 내 애들은 또 정도 비교를 하는 거야. 그치? 누가 정도가 좀 더 잘했냐 못했냐. 이제 했냐 안 했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상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범위 밖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죠. 범위 밖 얘기들은 아예 비교가 안 돼. 우리가 도덕이랑 인간이랑 도덕인 걸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부족하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범위 내 보고 난 있는데 너무 부족하네. 정도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이게 정확하게 정도 비교거든. 그지? 이러면 안 돼요. 정도 비교는 기준 내에 있는 애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였지. 자, 그리고 34번 넘어와가지고 34번은 또 뭐 해야 돼? 자, 이거 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시간이 없겠네. 자, 이거는 이제 AI가 만든 이 침묵의 그거지. 이 새끼가 침묵으로 생각해? 이 AI는요, 침묵을 뭐 약간 해석은 해요. 근데 최종 결론 볼게. 얘는 침묵에 뭐 자꾸 채워넣으려고 한단 말이야. 사실 사람의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말일 수도 있어. 고민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없는 말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침묵을 자꾸 AI는 뭔가 채워넣으려고 해. 근데 이 글은 진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죠. 왜? AI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좀 약간 못해. 근데 조금 이건 잘해. 하지만 이건 못해. 좋다 나쁘다의 순서였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AI가 잘해, 못해, 잘해, 못해. 잘못이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어디가 잘못인지 볼까요? 자, 우리가 AI가 지금 이런 인공적인 뭐 퍼즈 필터라는 게 있어. 이거는 전문 용어니까 갖다 버려. 시험에도 안 나와. 이 AI가 만들어낸 침묵에 대한 보충물이거든. 이게 도와줘. 생산하는 걸. 좀 더 자연스러운 케이던스 뭐 만드는 거? 어조 만드는 거. AI의 스피치 패턴에서. 그러니까 요거가 얘가 이제 AI가 침묵을 다루는 기법이라서 그래서 AI가 요거 말할 때 패턴에 좀 자연스러운 어조가 나와. 그럼 얘도 지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와줘. 납득시키는 걸. AI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네들도 지금 거의 그들이 지금 또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AI가 아주 잘했어. 근데 AI의 이 침묵에 대한 인간성이 나타나긴 했어요. 이 상황에서. 나레이스트는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이기 때문에? 짧은 침묵의 기간이 뭐 해석되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위한 잠시 멈춤으로. 그래. 이 짧은 침묵은 생각을 위한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AI 침묵의 인간성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AI도 지금 침묵을 하고 인간성이 나왔어. 그러므로 강화시켰죠. 어떤 걸? 착각을. 무슨 착각? 지금 기계가 생각 중이라는 착각을. 뭐 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이거 우리들의 착각일 뿐이야, 그냥. 이거는 그렇게 안 중요해, 이 글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냥 착각하는 거다. AI가 너무 막 이렇게 침묵을 잘 쓰니까, 나도 사람 대하는 것 같고, 얘네들이 지금 마치, 이 침묵을 뭐라고 쓰는 거야? 생각하는 용도로 쓰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나, 그럼 여기까지는 AI도 잘하고 있고, 나도 오해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기술적 이슈가 플래그된, 표시된, 뭐 AI가 잘 못 다뤄, 뭐 높은 기간이나 빈번한 침묵은 잘 못 다뤄.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긴 침묵.
아니면 빈번하게 나오는 침묵. 이건 얘가 못 다룬다는 이 이슈가. 근데 못지않게 얘네들의 출현 못지않게. 얘들의 출현이 뭐였는데? 침묵은 관련된 소리로 채워져야 된다.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출현인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계는 지가 혼자 추론을 하고 있어. AI니까 그래도 추론 능력이 있어서 하고 있나 봐. 무슨 추론해? 침묵은 지금 채워져야 된다. 관련된 소리로. 최소한 이런 소리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죄다 침묵만 있으면 자꾸 뭔가 채워넣으려고 하고. 그거가 이 둘 다가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랬거든. 이거 주어가 지금 여기까지가 이게 다 주어잖아. 바로 얘가 둘 다 못하는 거야. 뭐 못하는 거? 긴 침묵, 긴 기간의 침묵, 빈번한 침묵 못 다루고요. 두 번째, 침묵은 뭔가 다 소리로 채워넣으려고 그래. 관련된 소리로 채워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AI가 못하고 있는 아니면 소리의 침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 두 가지를 쓰세요. 이 두 가지 주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주어 너무 길다고 해석을 그냥 대충 질러놓고 넘겼다? 그 문제 못 푸는 거야. 오케이? 얘네들이 이걸 못하고 있다. 그게 유의미하다. 그럼 이런 맥락에선 최소한은 AI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 뭐를? 침묵을 부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지금 잘까지 왔어. 첫 번째 잘 뭐였어? 야, 인간이 오해할 정도까지도 진짜 잘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거든. 근데 뭘 못해? 방금 주어 두 개, 이거 두 개 못하고 있어. 그치?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건 뭐 완전한 부재가 아니라 그래도 의미 있는 데이터로 채우려고 하는데 마지막 그러나 다시 반전 그러나 얘네들 완전 혼란스러워. 상당한 침묵이 주어졌을 때 상당한 침묵이 뭔데? 빈번한 침묵이겠지. 그리고 그것의 이해 짧은 break tag equivalent 짧은 지금 쉼표 같은 건 그치? 똑같다. 뭐랑? 보컬 마커랑 똑같다. 뭐 이런 거랑 똑같다. 짧은 쉼표 같은 거는 거의 이런 거랑 똑같이 계속 채워놓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관련된 소리로 계속 채워놓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나타냅니다. AI가 지금 계속 선호하고 있다고. 침묵보단 소리를. 부재보단 존재를. 그러니까 마지막 꼭 기억해야 돼. AI가 선호하고 있는 건 뭐야? 얘는 완전히 없는 거 못해요. 못 다뤄. 그냥 아예 공백.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거기다 고민 중 막 이런 말을 써놓는단 말이야. 자, 이걸 끝났을 땐 기억해야 될 거. 일단 지문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게 순서 왔다 갔다 한다. 잘하는 것 같았다가 못했다가 근데 좀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못하고 있다. 그치? 그리고 맨 끝에 끝났을 때 결국 얘가 뭘 못하냐. 얘가 제일 못하는 건 뭐냐면 얘는 완전한 침묵이라고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빈번한 침묵이나 이 침묵에 대해서 그치? 부재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침묵 아예 없는 뭔가일 수도 있는데 그치? 부재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막 자꾸 뭔가 소리로 채워넣으려고 그래. 부재보다는 존재. 그러니까 침묵보다는 자꾸 소리. 뭔가를 이렇게 계속 채워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봐, 얘가. 이게 부족한 점이에요. AI가 부족한 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잡았다. 이 새끼 이거 침묵을 지금 뭔가 관련된 소리로 채우려는 출한 이 새끼 이거 잘못된 점이다. 요러고 인지하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지금 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시간상 내가 한 문제를 더 하는 게 차라리 나음이 요거를 할게. 자, 얘들아, 요거 얘기는 뭐가 중요했지? 야, 이거 저기 나왔잖아. 마르코 폴로랑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중에 누구 거는 변질됐고 누구 거는 변질 안 됐어. 인쇄술 기준으로 봐야지. 인쇄술 기준으로 전에 나왔던 거, 마르코 폴로 거. 사람들이 다 베껴 쓰다 보니까. 수두룩 빽빽 다 달라. 이 사람의 여행기가 막 150개인가?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50개 원고만큼 다 달라. 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거. 이 사람의 여행기는 완전히 다 똑같아. 완전히 고정돼서 프린트 되었어. 오케이? 이거 해석 한번 한 다음에 요거 그냥 공부하면 되고요. 꼭 기억해야 될 거야. 결국 인쇄술의 영향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 말 무조건 너무나 중요하게. 이 지문은요, 그냥 이거 하나 공부해놓고 지나가. 마르코 폴로랑 콜럼버스인지 뭔지 뭐 해석해도 그냥 나와 시험 시간에. 정보의 표준화. 정보의 표준화가 뭔데? 이 인쇄술에서 정보의 표준화가 왜 나오는데? 야, 마르코 폴로 거 봤을 때는 정보가 다 표준적이겠어? 사람들이 옮겨 쓰다 보니까 막 다 150개로 바뀌었잖아. 그치? 뭐 바뀌는 과정에도 뭐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그치? 뭐 어떤 사람, 야, 마르코 폴로가, 야, 저기 가서, 야, 사람을 죽였대. 뭐 이렇게도 나와. 뭐. 사실은 뭐 맨 처음에 사람을 제가 사실은 때리고 왔습니다. 여행기에 막 이렇게 썼어. 근데 뭐, 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야, 그게 한 사람이 아니래. 마을 전체를 싹 다 몰살시켰대. 막 옮겨 쓰다 보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 이러면은 지금 마르코 폴로 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너 다르거든. 표준화가 안 돼 있거든. 근데 인쇄술이 발달되고 나니 다 똑같은 얘기를 알고 있어. 정보의 표준화가 되고 있어. 즉 뭐다? 정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똑같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요 말풀이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게 꼭 이 글에 존재해야 된다. 이 글이 주제기도 하다. 가장 키워드다. 라고 핵심 잡고 이제 나머지 보고 있으면 돼요. 마지막 문장 이거 마르코 폴로 얘기 빼고 보면 그래서 정확성의 확실성, 정확성의 정도가 한 가지 방식이었지. 뭐 프린팅이 향상이었던 오래된 그런 뭐 원고 필사본 문화보다 지금 필사본 문화보다 프린팅이 향상인 이유는 뭐야? 그 방식은 바로 정확성. 오케이? 이게 말이 너무 웃기네. 정확성의 확실성? 왜 그때 눈치 못 챘지? 정확성의 확실성? 정확성이 확실하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정확성은 확실하다. 이게 얘만의 특징이죠. 얘가 더 우월한 특징이지. 향상이라는 특징인 거지. 오케이? 현승아, 마르코 폴로 얘기 나오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 아, 넌 이거 안 들어가는구나. 아,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 정보의 표준화가 먼저 떠올라야 돼. 스탠다드라이제이션이 떠올라야 돼. 자, 이건 또 뭐야? 지각 표면 70%? 이거 나오면서 오케이. 야, 이거 그거냐? 아니냐? 아이씨. 지각 표면에 나온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야, 이건 정치적인 의미네. 아, 이거 압력, 온도 그 얘기 아니네? 이거 딴 얘기네? 이건 뭐냐? 농경지가 부족하다네? 마지막에 진짜 농경지가 부족하네? 야, 이거 주제 뭐였어? 너네 복습했으니까 이제 물어볼게. 이거 주제 뭐야? 애들 안 나오면 우리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탈출을 못 합니다. 너네 뭔가 공부했을 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자꾸 공부를 안 하거든. 무슨 일 일어나게 해줄까? 여러분들 오늘 12시에 한번 각 잡을까요? 1시 각 잡아볼까? 자, 12시까지. 아, 넌 12시까지 가면 안 돼. 내일 시험이야! 태영아, 그럼 얘기해줘. 이거 주제 뭐였어? 이 주제가 딱 어렴풋하게 이상하게 떠오르거든. 이거 봐봐. 야,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내고 있지. 다양한 농작물이 지금 경작됐어. 아주 옛날에. 수천 년 동안 지속적인 혁신이 계속 부스팅 시켰어. 뭐를? 농업 생산성을. 근데 뭘 낮추면서?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노동을 낮추면서. 그래, 손으로 할 때 낮춰졌어. 농업 생산량 많이 늘어났어. 자, 하지만 지금 인구도 늘어나. 그러니까 음식 수요도 늘어나. 그치? 그러면은 반영이 돼. 2050년대까지는 어떨 것 같아? 인구 97억 명. 그럼 필요해. 음식 생산 올라가야 돼. 최소 70%는 더 올라가야 돼. 지금 수요 충족시키려고. 그치?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요구가 뭔데? 현성아 이게 뭐였어? 이 요구? 인구가 늘어나서 농업 생산량, 농업이 많아져야 되는 거, 농작물이 많아져야 된다는 요구. 그거에도 불구하고 오직 작은 부분만 지금 적합해 농경에. 왜? 기후 같은 그런 한계 때문에. 뭐 기후, 지형, 토양 품질,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정치적이고 뭐 이런 요인도 있나 봐. 뭐 이런 것들이 또한 농경지 사용에 영향을 미쳐. 그 농경지 사용이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야. 얘도 있어. 사실 땅의 양, 농경을 위해서 사용된 땅의 양은 감소 중이야. 중요한 건 뭐야? 감소 중이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감소돼.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감소돼가 아니라 진짜 이 년도랑 요 년도를 비교해보면 감소가 돼 있어.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건 뭐? 농업의 생산적 효율은 증가한 거야.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이제 효율은 증가했거든. 뭐가? 뭐 이제 수동적으로 안 하고, 그치? 생산량 자체는 늘어났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면적 대비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면적 대비. 면적 대비 농업의 생산 효율은 증가했지만, 뭐다? 농경지 면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줄어들고 있다. 요게 주제지.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됐고, 줄어들고 있다. 요 정도 이해하면 되고,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와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 지금 내가 해석하는 정도로 너네도 같이 한번 해석해보고, 그치? 지금 이해했을 거거든. 이해해석이 이렇게 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면서. 너희도 그 정도 덩어리로 가려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39번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39번. 이건 또 뭐였냐? 우리들의 직관? 물질 상태에 대한 직관? 이게 지구표면 그거였네. 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야? 우리는 지금 압력이 균등한 상태에 살고 있잖아. 일기압. 오케이? 그리고 온도 변화가 다양하잖아. 그치? 이게 야기시키잖아, 변화를. 물질 상태 변화를. 뭐, 솔리드에서 가스, 뭐, 리퀴드 가스까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럼으로 뭐 하겠어? 우리는 생각하지. 뭐 멜팅, 보일링, 크레이션, 뭐 플라즈마 이런 상태를 보고 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겠어? 온도의 증가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야. 이런 편견이야. 이건 편견. 플라즈마는 얘들아 온도 변화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에서 막 변하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이건 배경 지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편견이거든. 이 편견은 무슨 사실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매우 어떤 데에 살고 있다? 균등한 압력, 일정한 압력 환경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끝나고 알았을 때 너희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일단 우리의 편견이 뭔지.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뭔지. 이 글의 주제부터 먼저 정리할까? 결국 이런 물질 상태의 변화는 특히나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구 전체적으로 물질 상태 변화는 누구 때문이야? 온도 때문이야? 압력 때문이야? 너 1.6마일짜리 두께 바위에 깔려봐. 막 이지랄 떨고 있어, 마지막에. 그 압력 견뎌낼 수 있어? 그러면 뭐 물질 변화 되겠지. 뭐, 그치? 압력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야. 그쵸? 인데, 우리들의 편견은 뭐야? 우리는 압력에 영향이 별로 없어. 압력이 계속 똑같이 살아. 어제, 오늘 맨날 똑같고, 맨날 일기압이야. 산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었죠. 높은 산 올라가. 그치? 근데 어때? 약간 스몰 체인지야.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 막 이게 상태 변화까지 일으키진 않아. 그치? 근데 요거는 우리 몸한테만, 우리 신진대사에는 큰 영향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은근히 시험 문제도 또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거 봐봐. 선생님 저 주제 알았어요. 맞아요. 우리들의 편견? 압력이 물질 상태에 영향 끼쳤을 거다. 이거는 나의 편견이에요. 편견.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산 올라간다고 뭔 일이 안 일어나요. 선생님 산 올라가봐요. 조그만 압력 변화밖에 안 나요. 뭔 일이 안 일어나요. 아니 뭔 일이 일어나 얘들아. 신진대사에는 아주 큰 영향을 가질 수는 있어. 그러니까 글의 주제만 알고 온 애들은요. 여기서 뭔 일이 안 일어나. 신진대사에도 그러면 large effect 아니야. 신진대사에 큰 변화라니 말도 안 돼. 이건 스몰이야 스몰. 뭐 이러면서 뭐 요거 밑줄 쳐져 있고 딴 거 밑줄 쳐져 있고 여기서 정답 끝났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신진대사에는 그래도 압력의 영향이 큰가 봐. 오케이? 근데 이 압력 변화가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 변화는 아주 사소한 거야. 어디랑 비교해서? 지구 전체랑 비교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지. 지구랑 전체랑 비교해서 우리가 겪는 압력 변화는 사소한 거다. 그러면 압력이 지금 통제가 됐기 때문에 이 위에서 누르는 물건, 오버라인 위에서 놓여 있는 물건 이거 하기 때문에
이제 압력은 이제 깊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나거든. 그럼 지구의 중간까지 가보라 이거야. 지구의 중간은 뭐야? 위에서 지구 이 지각들이 다 누르고 있잖아. 엄청날 거다. 상상해봐. 너도 지금 1.6마일짜리 바이브 누르고 있다. 너도 상상해봐. 그럼 너도 막 액체 상태가 될 거야 막.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지구 행성의 압력 범위가 어마한 거야. 온도 따위는 지금 될 것도 아니야. 지금 압력 범위가 어마한 거야. 이거 뭐 0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는 막 엄청나. 뭐. 오케이? 이 압력이 수백만까지 가요. 0 기압부터 수백만 압력까지 막 이렇게 간답니다. 행성 인테리어 정도로 가면 행성의 내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 우리들의 편견. 그치? 그리고 주제. 근데 편견에서 더 기억할 거 산 올라가면 약간 신진대사는 영향이 있어. 영향 커. 이건 신진대사 영향은 좀 커. 요거는 알아두고. 신진대사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이라서 더 유추도 가능하거든. 오케이? 신진대사 영향이 크거든. 하지만 전체를 비교해봤을 때 사소한 거야. 뭐 아무리 크다 해도 이런 건 사소한 거야. 그치? 이런 압력 변화는. 사소한 얘기가 앞에 또 크다는 얘기도 같이 나와야 되거든. 사소해요? 거꾸로 갈까? 하지만 이런 거 큰 것도 있긴 해요. 다시 갈까? 커요! 하지만 이거는 되게 사소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니네들이 보고 지금 이런 밑줄 친 말들이 있지. 지금 너희들이 푸는 변형 문제에서는 싹 다 바꿔놓을 거야. 본문이랑 똑같이 나오게 안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이게 마지막 최종본입니다. 너희들 이거 무조건 풀어내야 돼. 알겠지? 자, 중요한 거. 너는 이제 시험 전날 와가지고 이거 뺀 나머지 문제들 이랑 같이 정리하면서 교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교과서 한번 훑어보고 그날 최소한 한번 훑어보고 지나갈 거야. 알겠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다시 읽고 직접 정리 끝. 너 다음 시간에 3회, 4회 해가지고 수분물에서 끝낼 거야. 근데 풀수록이 그럼 낫죠? 그렇지? 풀수록을 일단 그거랑 같이 접목해서 갖고 오세요. 항상 갖고 다니고 그리고 너 풀수록 놓고 갈 수 있냐? 없지. 있어? 안 할 거야 그런 거?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야? 그럼 놓고 가. 범위 표시해서 놓고 가. 그렇게 하고. 너는 지금부터 할 일이 연습이야. 기출 연습. 최대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면서 내가 실수 안 하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문제를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줄 거야. 계속 대줄 테니까 와가지고 또 풀고 최소한 그것까지는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세요. 오케이? 요 복수 끝내는 거.